피를 나눈 친아들인 줄도 모르고 그 심장에 칼을 겨눴던 비정한 어미 공난숙, 그리고 그 칼날 끝에서 살아남아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마주하게 된 주하늘. 천륜을 거스를 뻔했던 이 끔찍한 비극이 마침내 진태석이라는 거악을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제 방송된 친밀한 리플리, 정말이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한혜라가 부회장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며 진태석과 공난숙을 방심하게 만든 사이, 진태석은 더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요. 바로 눈엣 가시 같은 주하늘을 영원히 제거하려는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남으로, 아니 서로를 경멸하며 살아왔던 주하늘과 공난숙이 사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천륜, 바로 친모자 관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소름 돋는 출생의 비밀이 어떻게 밝혀지는지, 그리고 아들을 죽일 뻔했다는 죄책감에 미쳐버린 공난숙이 어떻게 흑화하여 진태석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지 그 피 튀기는 복수극의 전말을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폭우가 쏟아지는 칠흑 같은 밤, 진태석 회장의 은밀한 별장에서 시작됩니다. 진태석은 창밖의 번개를 바라보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야. 주하늘, 그놈을 처리해. 사고사로 위장해서 아주 깔끔하게. 차정원 옆에서 얼쩡거리는 꼴, 더는 못 봐주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 세미가 짝사랑하는 남자이자 건양그룹의 유능한 인재였던 주하늘을 단지 자신의 계획에 방해된다는 이유만으로 죽이려 드는 악마 그 자체였죠. 그 시각 주하늘은 정원에게 줄 반지를 챙겨 빗길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에게 거절당했지만 그녀가 짊어진 복수의 무게를 함께 나누겠다는 결심은 변함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라이트를 끈 채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거대한 덤프트럭의 존재를 말입니다. 같은 시각, 공난숙의 저택 주방. 홍 셰프는 불안에 떨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진태석의 수하들이 나누는 통화 내용을 엿듣고 말았던 겁니다. 주하늘 제거. 그 단어가 홍 셰프의 뇌리를 스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25년 전의 침묵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홍 셰프는 미친 사람처럼 공난숙의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진 회장이. 진태석이 하늘 도련님을 죽이려 합니다. 침대에 누워 팩을 하고 있던 공난숙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게 뭐, 남의 자식 죽는 게 무슨 대수라고 이 난리야. 주하늘 그놈, 안 그래도 눈에 거슬렸는데 잘 됐네. 진 회장이 알아서 처리해준다니. 공난숙의 그 비정한 말에 홍 셰프는 결국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닙니다. 남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늘 도련님. 회장님이 35년 전 그토록 찾아 헤매다 죽은 줄만 알았던 회장님의 친아들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공난숙은 팩을 떼어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 아들이라고.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잖아. 홍 셰프는 품 안에서 낡은 베네쩌고리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공난숙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진태석이 아이를 없애려 한다는 걸 알고 제가 빼돌려서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상철 회장님 댁으로 입양 보냈던 겁니다. 저 유전자 검사지 제가 며칠 전에 몰래 한 겁니다. 99.9% 친자 일치.
하늘 도련님이 바로 회장님이 가슴에 묻었던 그 아이란 말입니다. 검사지를 집어든 공난숙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종이에 적힌 친자 성립이라는 네 글자가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고 심지어 진태석이 죽이려는 것을 방관하려 했던 그 청년이 배 아파나 아픔 한번 제대로 안아보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내 새끼였다니. 공난숙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하늘아. 내 아들. 그녀는 잠옷바람으로 빗속을 뚫고 차에 올랐습니다. 진태석. 이게만도 못한 놈. 내 아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공난숙은 엑셀을 끝까지 밟으며 진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편 산길 커브를 돌던 주하늘의 차 뒤로 덤프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왔습니다. 쿵 하는 충격과 함께 하늘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벼랑 끝에 매달렸습니다. 트럭 운전수는 확인 사살을 위해 차에서 내려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하늘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정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원아. 그때였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트럭 운전수를 비추며 공난숙의 차가 미친 듯이 달려와 급정거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공난숙은 트럭 운전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멈춰. 그 손 치워.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운전수가 진 회장님 지시입니다. 비키십시오라고 위협하자 공난숙은 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가스총이 아닌 진짜 총이었습니다. 그녀의 과거 사채업자 시절 인맥을 통해 구한 것이었죠. 진태석한테 전해. 내 아들 건드리는 놈은 그게 누구든 내 손에 죽는다고. 당장 꺼져. 악에 바친 공난숙의 기세에 눌린 운전수는 결국 도망쳤습니다. 공난숙은 벼랑 끝에 매달린 차 문을 열고 피범벅이 된 하늘을 끌어안았습니다. 하늘아. 아가. 엄마가 왔어. 늦어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응급실로 실려간 하늘은 과다출혈로 생명이 위독했습니다. RH-라는 희귀 혈액형 때문에 수혈할 피가 부족한 상황. 의사가 보호자를 찾자 공난숙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제 피 뽑으세요. 저랑 같습니다. 제가 이 아이 엄마입니다. 다 뽑아가도 좋으니까 제발 살려만 주세요. 25년간 피도 눈물도 없는 마녀로 불렸던 공난숙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수혈 덕분에 하늘은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겼습니다. 병실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차정원과 한혜라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주하늘이 공난숙의 아들이라니 이 기막힌 운명의 장난 앞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하늘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잠든 공난숙을 보았습니다. 홍 셰프에게서 모든 진실을 전해 들은 하늘은 혼란스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진태석의 파트너이자 탐욕의 화신인 공난숙이 친어머니라니. 하지만 자신을 살리기 위해 피를 나눈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하늘은 거부할 수 없는 핏줄의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진태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늘이 죽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 확인하러 온 것이었죠. 끈질긴 놈. 명줄 한번 길구나. 진태석이 비열하게 웃으며 다가오자 잠들어 있던 공난숙이 벌떡 일어나 진태석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짝. 소리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진태석이 소리치자 공난숙은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죽이려던 놈이 누군지 알아?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내 새끼라고. 진태석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 죽었다며. 설마 홍 셰프 그 늙은이가 꾸며낸 말에 속은 거야? 공난숙은 대답 대신 자신의 핸드백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25년 전 차기범 사건의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진태석이 건양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저질렀던 수많은 불법 비자금 내역, 정관계 로비 리스트, 그리고 어젯밤 주하늘 살인 교사 육성이 담긴 공난숙이 만약을 위해 모아두었던 진태석의 데스노트였습니다. 진태석, 넌 선을 넘었어. 내 돈을 건드리는 건 참아도 내 핏줄 건드리는 건 못 참아. 이거 검찰에 넘길 거야. 너뿐만 아니라 내 딸 진샘이, 내가 아끼는 건양그룹까지 모조리 박살 내줄게. 공난숙의 선전포고에 진태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가장 잘 아는 파트너가 적으로 돌아섰을 때의 공포였죠. 난숙 씨, 진정해. 우리 사이에 왜 이래? 내가 실수했어. 보상할게. 하늘이, 내가 부사장 자리 줄게. 아니, 내 양아들로 입적시켜줄게. 진태석이 비굴하게 매달렸지만 공난숙은 차갑게 그를 밀쳐냈습니다. 필요 없어. 내 아들은 내가 지켜. 그리고 내가 앉아있는 그 회장 자리 내 아들한테 줄 거야. 넌 감옥에서 썩어. 공난숙은 그 길로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죄까지 자백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아들을 죽이려 했던 진태석만은 반드시 파멸시키겠다는 어미의 도끼였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는 건양그룹 진태석 회장의 긴급 체포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살인 교사, 횡령, 배임. 그의 죄목은 끝도 없이 나열되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끌려가던 진태석은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건 음모야. 공난숙 저 여자가 미친 거야. 하지만 이미 건양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주주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래성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병실에 남은 하늘은 텔레비전을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하늘씨, 괜찮아요? 하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이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걸 보니 통쾌해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 며칠 뒤 공난숙이 불구속 상태로 하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이 아닌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하늘아, 밥은 먹었니? 어색하게 묻는 그녀에게 하늘은 차마 엄마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냥 모른 척 하시지. 저 같은 거 죽게 내버려 두시지. 공난숙은 하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그러니? 짐승도 제 새끼는 알아본다는데. 내가 널 2번 버릴 순 없었어. 미안하다. 못난 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그녀의 진심 어린 참회에 하늘은 그동안 쌓였던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공난숙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것은 용서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화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진태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공난숙은 죗값을 치르기 위해 스스로 감옥행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도 아들 하늘이 보내준 편지를 보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주하늘은 전문 경영인으로서 건양그룹을 정상화시키는 데 힘썼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차정원이 함께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줄 알았던 남남이 죽음의 문턱에서
핏줄의 끈으로 연결되어 거악을 물리친 이야기. 악마 같았던 공난숙마저 변화시킨 모성애의 힘.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비록 시작은 비극이었지만 그 끝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감동적인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감옥에 간 진태석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그가 숨겨둔 또 다른 자식이 등장해 복수를 꿈꾸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데요. 과연 주하늘과 차정원의 앞날은 평탄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욱 충격적이고 흥미진진한 전개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드라마리 뷰탐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탐정의 수사력을 높여줍니다. 감사합니다.